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근에 많이 이슈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요. 그 전에 좀 간단하게 저희들 지금 현재 백신 택에 나와 있는 거 많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니, 얀센이니, 화이자니, 모더나니 막 나오는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백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 몸에다가 항원을 들어가서 이 항원 자체에 반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일단 백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썼던 방법은 이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고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그 불활성화된 아데노 바이러스의 그 외피 안에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일부를 넣어줘서 몸 안에다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 면역 시스템이 이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이제 다음에 들어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메신저 RNA 바이러스라고 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이제 이름으로 통칭이 되고 있는 백신이 있는데, 이거는 항원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그거를 체내에 넣어줘서 이 항원이 우리 몸에서 항원을 만들어서 항체가 반응할 수 있게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들자면 태권도 선수가 태권도 학원을 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몸으로 때우는 열심히 열날이 배우는. 맞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서 8장까지 이거를 숙지하는 이 과정을 가지고 만든 백신이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 보시면 되고,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태권도장에 가는 태권도를 배운 아이가 머리에다가 그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을 그냥 바로 입력이 된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1장부터 8장까지 배울 때까지 뭐 맞거나 뭐 이기거나 이런 과정 없이 한 번에 그런 과정을 한 번에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왜 외국어를 배워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외국어를 배워야 되지? 해가지고 그냥 해본 생각들이, 어떤 칩이 하나 있으면 그 칩을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딱 심으면 이렇게 좀 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어 딱 넣으면 일본어가 술술 나오고, 일본어로 술술 영어를 나오고. 딱 넣으면 영어가 술술 나오는. 네, 영어 나오는. 그게 일종의 보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이죠. 그런 비슷하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물론 이제 뭐 보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장단점 다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실 때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우 자체를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충돌과 이런 것들 반복해서 항우체를 많이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게 그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고 보면 되고, 그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항원을 만들 수 있는 이 설계도 자체를 넣어줘서 우리 몸에서 항원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항체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좀 장단점은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냥 막 드는 생각인데, 왜 화이자나 모더나가 mRNA 백신을 이쪽을 맞으면 좀 몸이 덜 볶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메신저 RNA 그 기술이라는 거는 정말 최근에 나온 기술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술이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에 일단은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원래는 약이라는 개념이 임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중에 나와야 되는데 이 약 같은 경우는 긴급 승인, 이런 일부적인 과정을 그냥 뛰어넘어서 나오는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검증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좀 더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리스크 대신에 리스크보다는 거기에 대한 이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저희들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혈전이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들어요. 혈전이라고. 혈전은 예전부터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잖아요. 혈전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는. 혈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피 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전은 우리 몸에서 항상 생기거든요. 근데 어디서 생기냐, 그리고 어떻게 생기냐, 이런 부분들이 좀 거기에 따라서 약들도 다양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 보통 그 혈전이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혈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혈액 내에 그 혈액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외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크게 우리가 혈관을 크게 그냥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동맥과 정맥이라는 그렇죠. 동맥과 네, 정맥이 동맥이 있는데 있죠. 네. 동맥은 아무래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벽이 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혈관 자체가 경화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혈관의 탄력성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동맥의 경화가 문제가 됐을 때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정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그 동맥과 정맥이 혈액을 담고 있는 비율이 동맥이 2 정도 되고 정맥이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맥이 훨씬 많죠. 예, 그래서 예. 정맥에서 이 혈액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역시 몸에 뭐 부종이 생기다든지 또 부종이 생기면은 이제 그게 또 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 20대 그 여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증상이 이렇게 좀 숨이 찬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부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저런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증상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게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숨이 찬다는 이런 증상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종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다기보다는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관리를 또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요런 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도 꼭 그 이런 이슈들은 사실 이렇게 백신 전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봐왔는데 그럼요. 이번에 이제 혈전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혈전물 문제 없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가 지금 트리거가 되는 게 지금 이번에 그 EMA인가요? 그 유러피안 메디슨 에이전시? 유럽 의약품청. 유럽 의약품청. 네, 유럽 의약품청에서 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혈전의 연관성을 인정한 듯한 분위기를 하면서 지금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반전됐잖아요. 네. 네. 이게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사실 좀 달라서 그런 건가? 다르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을 아니 뭐 하는데 체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간과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환경 자체도 다르고 그다음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뭐 어떤 문화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그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접종을 맞았던 2천만 명가량 가운데에서 혈전 사례가 469건이 보고됐고요. 그 다음에 매우 드문 형태의 혈전 발생 사례가 25건. 이제 그 중에서 9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9명이 사망을 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55세 이하 여성이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60세 미만의 그 분들을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좀 접종을 지금 미루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독일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뒤로 60세 이하는 일시적으로 지금 그 백신을 맞는 거를 좀 지연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좀 분위기가 그전에는 문제 없다라고 하다가 약간은 분위기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 자체 때문에 사실은 분위기가 좀 이게 우리나라 정부도 약간 좀 이게 좀
지켜보는 그런 그렇죠. 듯한 네. 느낌을 좀 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